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정적분을 소개를 하고 적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x제곱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적분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서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쓰인 이 적분을 우리가 i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정적분 형태인데요. 자, 이것을 i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적분을 부정적분을 해가지고 함수를 구한 다음에 0에서 무한대까지 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달리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되겠는데 지금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우리가 이렇게 연장을 해도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적분하는 것이 0부터 무한대까지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2배의 i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늘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제곱을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dx가 있고, 자, 또 한 번이 쓰여질 텐데 이번에는 적분 변수를 우리가 x를 쓰지 말고 한번 y로 써보겠습니다. 자, 뭐 x로 하나 y로 하나 정적분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써서 이제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적분을 2차원 xy 평면에서의 적분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블 인티그랄에 해당이 되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 것을 dx dy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이제 다중적분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나아질 건 없어 보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XY 좌표를 쓰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R 세타,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한번 바꾸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 적분 형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x, dy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R, dr, d 세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적분 구간도 전체 XY 평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R, dr, d 세타 이 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d 세타에 대해서는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이 될 것이고 r에 대해서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은 전체 이제 2차원 면을 적분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위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제곱 r제곱 이렇게 이제 적분 형태를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적분을 금방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r에 대한 적분을 이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세트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안에 쓰여 있는 걸 볼 때는 세타가 아무데도 등장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2파이로 바로 적분이 되겠고 이제 r에 대한 적분만 남겠습니다. 자, 그래서 r, dr. 자, 그런데 여기 이제 r이 나오는 것이 키가 되겠는데요. 바로 여기 r이 나왔으니까 적분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써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a제곱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제곱 r제곱 맞던가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렇게 되면은 자, a제곱이라고 제가 이제 특별히 썼던 이유는 이제 플러스 부호를 갖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쓴 것인데요. a가 0보다 큰 값이면은 무한대 지점에서는 이제 익스포넨셜은 사라져 버리고 빼기 이제 제로에서만 나오니까 2파이에 2a제곱분의 1 해서 a제곱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쓰여지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였냐면은 4배의 i제곱이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던 답 i라고 하는 것은 2a분의 루트 파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정적분의 경우에는 변수 치환을 잘하게 되면은 얼핏 보기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적분이 가능합니다. 자,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간단한 다중적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dy, dx 적분을 하는데 y는 0부터 3 빼기 3x, x는 0부터 1까지. 자,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적분 구간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y가 0부터 3 빼기 3x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것은 y에 대한 적분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0이나 1이란 지점은 금방 그릴 수 있지만은 3 빼기 3x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x가 0일 때 3, 그 다음에 y가 0일 때 1인 점을 지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보면은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렇게 적분 구간을 막대를 이제 수직 방향으로 세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지점을 x라고 했을 때 y에 해당하는 값이 3 빼기 3x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빗근친 부분의 적분이 바로 0부터 3 빼기 3x까지 dy 적분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x를 이 막대를 다 치워야지 되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우리가 적분 구간을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바로 적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y에 대한 적분은 너무나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dy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3 빼기 3x 뭐 이렇게 되겠네요. dy에 대한 적분은 금방 했습니다. 자, x에 대한 적분을 이제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3x 빼기 2분의 3 x 제곱 한 것을 0부터 1까지 하는 것이니까 3 빼기 2분의 3 돼서 바로 2분의 3 금방 답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것을 우리가 적분 순서로 바꾸는 것으로 해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3, 1 지점인데 이렇게 이 x축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본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특정 y 값일 때 거기에 해당하는 x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가 y는 3 빼기 3x니까 이 지점에서의 x 값이라는 것은 3 빼기 y의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적분을 우리가 이제 x쪽에 대해서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경우니까 x는 0부터 1 빼기 3분의 y까지 dx 적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또 다 채워가야 되는데 채우는 것은 0부터 3까지 dy에 대한 적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해보겠습니다. 0부터 3까지 되고 x에 대한 적분은 뭐 금방 되네요. 이것도 1 빼기 3분의 y 하고 dy 적분이니까 자, 이것도 해보면은 y 빼기 6분의 y제곱 0부터 3 해서 집어넣으면은 3 빼기 6분의 9 해서 어떻게 되죠? 6분의 다시 9가 되고 이것은 2분의 3 해서 결과가 같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같게 나와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분 순서를 바꾸는 경우를 뭐 지금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두 번째 예제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은 x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은 자, x를 y에서 파이까지 x분의 sin x를 이제 적분해라.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한 적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앞서서와 같이 적분 구간을 한번 먼저 표시를 해보죠. 자, y가 0, 파이, x가 파이 나오는 지점은 뭐 금방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점을 잡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x가 y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x가 y가 되는 이 그래프상이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x를 먼저 적분을 한다고 할 때 이 x 이퀄 y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봐야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y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게 이 지점의 값이 이제 x가 y가 되는 지점인데 여기에서부터 적분을 파이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x를 먼저 적분한다고 하면은 이 빗금친 부분을 이제 x에 대해 적분을 하고 y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x분의 sin x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분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적분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꿔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되겠고 특정 x 값에 대해서 y가 x가 되는 점까지죠.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이제 바꿔보게 되면은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한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y는 0부터 죄송합니다. x까지 적분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0부터 파이까지 적분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을 어디에 대해서 먼저 한다는 것을 혼란스러울 때는 이 물리학자들은 이 인티그랄 기호에다 붙여서 dy, dx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여기 이제 0부터 x까지 y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티그란드를 보게 되면은 아까 그 말대로자면 여기 이제 dx를 여기다 이제 쓰는 식으로도 씁니다. 자, 그래서 dx는 0부터 파이까지, dy는 0부터 x까지 하고 이제 인티그란드를 쓰게 되는데 보시면은 x분의 sin x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dx, dy가 앞으로 나오니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유용한 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dy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인티그란드는 x밖에 없으니까 바로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x sin x는 그냥 있고 dy에 대한 적분이 0부터 x까지니까 바로 x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dx가 빠졌군요. dx. 그럼 이제 x는 소거돼 버리고 0부터 파이까지 sin x를 적분하는 것이 되니까 금방 마이너스 코사인 x에 0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은 빼기 1 빼기 해서 2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원뿔의 높이가 h인 원뿔의 질량 중심과 Z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구하라. 이런 문제군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Z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원뿔이 있고 반지름도 h, 높이도 h가 되는 경우에 이 솔리드 콘의 질량 중심과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경우에 Z쪽에 대한 질량 중심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물체에 우리가 밀도를 균일하다고 하고 로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라는 것에다가 이제 Z를 곱한 것을 이 볼륨 인티그랄을 이렇게 한 것이 그 로를 그냥 볼륨 인티그랄 한 거에다가 Z의 질량 중심값 Z바를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식이죠. X와 Y도 있겠지만은 대칭성을 따지게 되면은 X와 Y의 질량 중심은 0이 될 테니까 그냥 Z만 이제 구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이 로 dv라고 하는 바꿔 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체 질량 m에 해당이 되는 것일 텐데요. 이 m부터 한번 먼저 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로 dv라고 하는 것에서 로는 상수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이 최적에 대한 적분 dv 적분이 될 텐데 이 적분을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우에는 이 z축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성이 있으니까 XYZ 좌표를 쓰는 것보다는 R, 세타, Z 됐던 우리가 이 실린드리컬 좌표계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실린드리컬 좌표계의 그 볼륨이 어땠었냐라면은 R, dr, d세타, dz 이렇게 이제 쓰여졌었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적분 구간일 텐데요. 적분 구간을 우리가 이제 따져보게 되면은 이 높이가 z가 되는 지점을 한번 일단 잡고 보도록 하죠. 자, 높이가 z가 되면은 그 경우에 이제 반지름은 마찬가지로 이제 z가 될 텐데요. 지금 1대1로 비례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우선 d 세타에 대한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R에 대한 적분은 여기서 이제 보신 것처럼 0부터 이 z가 주어져 있을 때 R에 대한 적분은 0부터 z까지가 바로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z는 0부터 우리가 h까지 적분하는 이런 식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적분 구간과 그 다음에 이 적분 변수들을 쓸 때 짝짓기가 참 불편할 텐데요. 그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롤을 하고 dz를 이제 0부터 h까지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dr은 0부터 z까지, d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제 혼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여기 r만 남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되면은 세타에 대한 적분은 뭐 r밖에 없으니까 그냥 2파이가 바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로가 있었고 z에 대한 적분은 0부터 dz까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r에 대한 적분의 경우에는 0부터 z까지 r을 적분하는 것이니까 바로 적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은 2분의 r 제곱이 되고 0부터 z까지니까 2분의 z제곱. 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이 z에 대한 적분인데 2분의 z제곱이니까 6분의 z 세제곱을 우리가 이제 0부터 h까지. 자,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은 3분의 파이로 h 세제곱.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맞나요? 네, 맞군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파이 h 제곱 했으면은 이제 이 밑면적이 될 테고, 밑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했던 아마 공식을 외운 적도 있었을 텐데 바로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필요했던 것이 로 z dv 하는 이 적분이 필요했었죠. 뭐 다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로에다가 0부터 h까지 dz에 이제 z가 하나 더 곱해지는 거네요. 나머지는 같겠습니다. dr 그 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d 세타 r. 자, 이렇게 나오니까 다 같고 2파이로에 0부터 h까지 dz 적분을 할 때 z가 하나 더 곱해지는 거니까 2분의 z 세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2 빠져나오고 파이로 제곱에 z 세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4분의 h 4승 해서 이제 4분의 파이로, 이게 몇 제곱이 들어가 있지? h 4제곱.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앞서의 식과 이제 결합을 해보게 되면은 z바라고 하는 이 질량 중심의 z 값은 전체 질량분의 지금 방금 한 적분 이 값이 되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3분의 파이로 h 세제곱에 4분의 파이로의 h 4제곱 해서 이걸 해보게 되면은 4분의 3h 해서 이제 답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은 회전축을 우리가 Z축을 회전축으로 하고 그 회전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계산을 해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생소한 분이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림이 좀 뭐 지저분하지만 다시 그려보면은, 자,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회전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그 거리의 제곱을 우리가 이 다시 dv 적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게 질량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로라고 하는 게 앞에 붙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것을 우리가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냥 이런 적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적분 구간을 써보게 되면은 이 z에 대한 적분은 0부터 h까지 그대로 가겠고, 그 다음에 r에 대한 적분이 0부터 z까지 가는데, 여기에 원래 이제 아까 r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r제곱이 더 이제 들어왔으니까 r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d 세타. 뭐 이거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해보게 되면은 다시 세타에 대한 적분은 2파이 빠져나오고 0부터 h까지, 그 다음에 r에 대한 적분이 4분의 z 4승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고 이제 dz 적분이군요. 그러면은 2파이로에다가 어떻게 되나요? 4, 5, 20분의 h의 5승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자, 그러니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전체 질량 m을 구했으니까 전체 질량 m을 가지고서 한번 표시를 해본다면은 전체 질량은 아마 제 기억에 3분의 파이 로 h 세제곱 이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i는 뭐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m으로 표시해 본다라면은 10분의 3m h 제곱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에 대한 예제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의된 엘립소이드가 있을 때 이 엘립소이드의 z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계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먼저 전체 질량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또 엘립소이드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도 계산을 해보고 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우리가 x, y, z축이 있을 때 x축이 a, y축이 b, z축이 c가 되는 이런 것을 이제 끊어가는 형태의 이런 엘립소이드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것을 이제 z축에 대해서 회전을 한다, 이런 경우죠. 자, 우선 질량부터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질량 경우에 우리가 이제 dv 적분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적분 구간이
엘립소이드라 가지고 모양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x, y, z 코디네이트에 이제 바로 적용하기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나온 것을 a분의 x라고 하는 것을 x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b분의 y를 y 프라임, 그 다음에 c분의 z를 z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엘립소이드식 자체는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z 프라임 제곱 한 것이 이제 1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스피어가 되어 버리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적분하는 것이 dv에 해당하는 것이 dx, dy, dz였었는데 지금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제코비안을 특별히 계산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dx 프라임이 a분의 dx 이렇게 되니까 a, b, c 팩터가 붙는 것으로 금방 여러분들이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볼륨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a, b, c의 dx 프라임, dy 프라임, dz 프라임이 되고 그 볼륨 v에 해당하는 것이 스피어가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는 뭐 적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스피어의 최적 공식을 바로 써도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1이 되고 그런 구의 부피를 따지는 것이니까 3분의 4 파이 r이 1이니까 r 세제곱 해서 그냥 3분의 4 파이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는 3분의 4 파이로 a, b, c 해서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z라는 값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해당하는 xy 좌표가 있을 텐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z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니까 이것을 dv 적분하는 그런 것이 이제 로우를 곱해야지 되겠네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계산하는 양이 될 텐데 앞서 한 것처럼 x, y, z 대신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버리게 되면은 이 로 dv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로 a, b, c에 그 다음에 dx 프라임, dy 프라임, dz 프라임이 있었죠. 자 반면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ax 프라임 제곱 더하기 by 프라임 제곱일까요? 아니죠. a 제곱, b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런 형태의 이제 적분이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적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군요. 왜냐하면 앞서서는 우리가 뭐 아는 그냥 구의 공식 이렇게 바로 썼었는데, 지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적분을 해 들어가기에는 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을 지금 이 구에 대해서 적분 구간을 쪼개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하죠. 뭐 못할 것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약간 우리가 좀 더 다른 지름길을 한번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지 될 적분이 a제곱, x 프라임 제곱, b제곱, y 프라임 제곱을 더한 것을 이제 볼륨에 대한 적분을 하는 경우였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x 프라임, y 프라임 구간을 다 쪼개가지고 적분 구간을 설정을 하면서 적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칭성을 이용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스피어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말이 x 프라임 제곱을 볼륨 적분한 것이나 y 프라임 제곱을 볼륨 적분한 것이나 z 프라임 제곱을 적분한 것이나 다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느 방향으로 돌리든지 간에 다 대칭적이니까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을 따로 이제 구별할 필요가 없이 적분 값은 같아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더하기 z 프라임 제곱 이 적분한 것에 3분의 1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여기 나온 것을 우리가 이제 r제곱으로 고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r제곱을 볼륨 적분한 것에 우리가 3분의 1을 곱하는 이제 그런 식이 될 텐데 r제곱을 하면은 좋은 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스피리컬 코드에서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좌표기에서 한번 r제곱을 dv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r에 대한 적분은 0부터 이제 무한대가 아니라 스피어의
그 뭐죠? 크기가 1까지였으니까 1까지 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r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볼륨 엘리먼트가 뭐였었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r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였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r제곱이 있고, 또다시 이제 r제곱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타에 대한 적분을 해보는 것으로 하죠. 세타에 대한 적분이 있고, 사인 세타가 있고, 세타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0부터 파이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d 파이 적분이죠. 0부터 2파이까지. 자,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적분돼서 2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적분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d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는 것이네요. 그러면은 집어넣으면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적분이 2가 나오고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앵글에 대한 적분이 우리가 R에 상관없이 반지름이 1인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경우에 적분을 하면은 4파이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실제로 많이 이제 등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sin 세타, d 세타, d 파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이런 식의 표현도 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solid angle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떤 반지름이 1인 구가 있을 때 구의 표면적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반지름이 1인 구의 표면적을 계산할 때 바로 나오는 것이 지금 이 sin 세타, d 세타, d 파이 하고 이제 반지름이 1인 구에 대한 적분이다. 이런 경우가 될 텐데 그 값이 4파이가 나온다 해서 우리가 이 솔리드 앵글이 전체 구면은 이제 4파이 앵글을 갖는다. 뭐 이런 말로도 이제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따라서 이제 4파이에 0부터 1까지 dr인데 r 4제곱 이렇게 되니까 4파이에다가 5분의 1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은 5분의 4파이가 나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앞서서 우리가 이제 r 제곱을 했을 때고 x 프라임이나 y 프라임을 각각 했을 때는 3분의 1씩 붙으니까,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적분은 a 제곱에 15분의 4파이 더하기 b제곱에 15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것들을 이제 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예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에어리아 A가 이제 클로즈드 커브 안에 면적을 말하는데 XY 플레인상에 있다는군요. Y가 0보다 큰 부분에서. 자, 이런 에어리아가 X축을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이제 돌아갔을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볼륨이 지금 보면은 면적 A 곱하기 이 서클의 센트로이드니까 질량 중심의 좌표, 그 좌표가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만드는 서컴퍼런스, 그 둘레 길이를 곱한 것과 같다. 자, 문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 내용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어떤 이제 커브 C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C로 둘러싸인 것의 안쪽의 면적을 A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커브 C가 있을 때 이 서클의 질량 중심이 어느 지점에 있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그 중심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나오는 둘레 길이, 그럼 이 중심까지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YC라고 해보죠. 뭐 지금 X축을 주위로 돌리는 거니까 X 좌표는 별로 상관이 없겠고요. 요 길이를 이제 YC라고 하면은 둘레 2파이 YC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면적 A를 곱한 것이 이 회전체의 면적 V가 된다. 이런 것을 보여라.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회전체가 이렇게 쭉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 dv 적분을 하는 것을 이제 따져보게 되면은 이 dv라는 것은 이 면적의 작은 요소, 그래서 우리가 그걸 dx dy라고 부르면은 dx dy를
한 바퀴 돌려가지고 부피를 따지는 거니까 지금 여기 면적 dx dy의 y좌표, 즉 y를 한 바퀴 돌리니까 2파이 y 한 것을 dx dy 한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니까 다시 써주면은 2파이의 y dx dy를 계산하게 되면은 볼륨 v가 나온다는 것인데, 우리가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예를 들면 yc라고 하는 것은 dx dy 어떤 그 면에 대해서 한 것을 y를 dx dy 이렇게 이제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는, 그래서 이제 그 평균치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yc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 이 식을 바로 이 관계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2파이 yc에 그냥 dx dy a 적분이 돼 가지고 바로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듯이 면적 a를 곱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증명이 되네요. 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x 더하기 y 분의 x 빼기 y 제곱한 것을 이제 어떤 적분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적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적분 구간 도메인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죠. 자, 보면은 y는 x에서 1 빼기 x까지 dy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 적분을 0부터 2분의 1까지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명시하기 위해 가지고 y는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y는 1 빼기 x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분을 x에서 1 빼기 x까지 하라는 말은 y축에 대해서 이 지점 x에서 1 빼기 x까지 적분한 것을 요 막대가 되겠네요. 그 적분을 dy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 채워가면서 x를 0부터 2분의 1까지 요 지점이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까지 적분하라고 해서 이 빗금친 부분 이 면을 우리가 이제 a라고 부르면은 이 a에 대한 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적분을 여러분들이 xy에 대해서 바로 이제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한번 우리가 x 더하기 y를 t라고 하고 x 빼기 y를 s라고 변수 치환을 해가지고 한번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표시했을 경우에 x는 2분의 1에 t 더하기 s, y는 2분의 1에 t 빼기 s로 이제 표시가 될 것이고 이 dx dy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dt ds로 이제 표시를 해야지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이 제코비안이라고 하는 게 등장이 되겠죠. 즉 그것은 이제 x를 t와 s에 대해서 각각 이제 편미분한 것을 y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j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제코비안이라고 불렀었는데 면적소는 그 제코비안 j마저도 이제 이 절대값을 취해 가지고 표시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x dy를 이제 dt ds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코비안 행렬을 보게 되면은 이 x를 t나 s에 편미분할 때 2분의 1,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항들이 나오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군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텐데 또 절대값을 붙이니까 결과적으로 dx dy는 2분의 1의 dt ds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됐는데 적분 구간이 문제죠. 지금 빗금친 여기 a라는 부분을 t와 s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야지 될 텐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자, 이 구간이 ts 도메인에서 우리가 t와 s 도메인을 이제 그려놓고 거기에서 어디 부분을 표시한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경우는 그렇게 금방 보이진 않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전략 하나가 이 각 끝점들, 꼭지점에 해당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O 뭐 이름을 붙여볼까요? 얘를 이제 P, 이 지점을 Q, 뭐 이 지점을 R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러보기로 하면은 각각 이 점들이 TS 플레인 상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그 도메인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원점에 해당하는 O라고 하는 것은 XY가 0인 경우니까 그 경우는 TS도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점은 그냥 그대로 이동을 해갖고 하면은 자, 그 다음에 P라는 점을 볼까요? P라는 점은 XY 좌표계에서는 2분의 1, 2분의 1 되는 지점이었는데 이 ST 좌표계로 오게 되면은 자, T는 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T는 이제 1이 되겠고 그
그 다음에 s는 두 개를 뺀 것이니까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 제로에 해당하는 점이 p 지점이 됐습니다. 자, 한 점을 더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q라는 점을 볼까요? q라는 점은 x는 0이었고 y는 1이 되는 경우였으니까 그것을 t에서 잡히기 위해서 와서 보게 되면은 x가 0, y가 1인 경우니까 1, 1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는 1이고 s가 마이너스 1인 지점, 여기 이제 q가 되겠네요. 그러면 좀 까다롭죠. 자, q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r이라는 지점은 뭐 우리는 r은 쓰지는 않는데 x는 1이고 y는 0인 경우니까 그것을 끌고 오게 되면은 1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 R이라는 것이 있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OPQ로 둘러싸인 면적이었으니까 OPQ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쪽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이제 TS 플레인상에서 A 접근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 도메인이 여러분들이 OPQ로 가는 것이 순서가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뭐 이 부호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건 이제 면적만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서 I라는 적분은 이제 이것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분 순서를 정해야지 될 텐데요. 적분 순서를 한번 이렇게 S축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지점은 이 마이너스 t에서 이제 0까지 적분하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분을 ds 적분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t에서 0까지 적분하는 것이 되겠고 지금 인티그란드를 보게 되면은 x 더하기 y가 t였고 그래서 t제곱분의 s제곱 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남은 것은 t에 대한 적분일 텐데 t에 대한 적분은 0부터 어디까지죠? 1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고쳐 쓴 것이 이제 된 것인데 문제는 dt, ds를 할 때 앞서서 2분의 1이라는 팩터가 오는 것을 명심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줘야지 제대로 된 이제 변수 이 변환이 된 것이죠. 자, 그래 놓고 나면은 2분의 1은 앞으로 쓰고 0부터 1까지 dt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t제곱 또 뭐 s제곱은 상관이 없으니까 나오고 s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s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걸 마이너스 t에서 0까지 하니까 결과적으로 3분의 t 세제곱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dt 적분을 하게 되면 6분의 1이 나오고 t 하나만 남으니까 2분의 1 해서 12분의 1 해서 이제 여러분 답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전 과제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공면의 면적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공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XY를 도메인으로 하고 Z축에다가 공면을 한번 그려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공면을 표시하는 것을 Z는 F의 XY다. 이렇게 XY의 이제 함수로 Z 높이를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공면을 표시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자, 그렇게도 하지만은 이것을 넘겨가지고 fxy 빼기 z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0이 되는 관계이니까 이런 관계를 더 일반적으로 phi xyz가 이제 0이다. 즉 xyz가 만족하는 하나의 식을 줌으로써 우리가 임의의 공면을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공면이 주어졌다고 할 때 그 공면에 지금 xy의 어떤 영역에 대응되는 공면의 영역이 있겠죠. 그걸 이제 그렸다고 합시다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 xy 도메인에 이제 해당하는 그 윗부분 이 공면의 면적을 구해봐라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룬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은 뭐 그냥 적분 문제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걸 보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면을 하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이 공면상의 어느 면적을 이제 작은 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DA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그 DA가 지금 밑에 와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XY 면에 왔을 때 이 XY 축에 해당하는 작은 변화를 우리가 dx/dy라고 하고 이 면적을 dx/dy 이렇게 이제 XY 면에 프로젝트 된 것의 면적을 이제 말을 해보게 되면은 이 dx/dy와
이 곡면상의 DA가 당연히 같지는 않겠죠. 곡면은 이제 기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비스듬한 경우에 면적은 더 큰 면적 DA가 이제 등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지금 이 면을, 비스듬한 면을 이 Z축상으로 빛을 쪼여가지고 생기는 그림자, 그 그림자가 dx, dy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붙여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 dx, dy라고 하는 면적하고 곡면은 이제 좀 비스듬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 당연히 비스듬한 면의 면적이 더 커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사이각을 갯마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DA에다가 코사인 갯마를 한 것이 dx, dy 되는 이런 식의 이제 관계를 갖는 걸 설정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시 쓰면은 dx, dy가 이제 dA 곱하기 코사인 갯마. 자, 이렇게 될 텐데 이 코사인 갯마를 어떻게 얻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이 곡면에 우리가 노멀 벡터, 수직이 되는 벡터를 하나를 잡고 그 수직 벡터와 지금 우리가 XY 이 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Z축과 만드는 그 사이각을 우리가 갯마라고 이제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왜냐면 이제 여러분 작도를 해보시면은 Z축과 요 DA 면이 만드는 수직 벡터가 만드는 각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이 면과 XY 평면이 만드는 각도 두 개는 이제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이 곡면의 노멀한 벡터 방향과 Z축이 만드는 각도를 알아야지 될 텐데 이 곡면의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면이 있을 때 그 면의 그레디언트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레디언트 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d 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레디언트 파이에다가 이 dr 벡터를 이제 내적을 취하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앞서서 디퍼렌셜을 말을 할 때 d 파이라고 하는 것을 x에 대한 미분의 dx, 또 y에 대한 편미분의 dy, 그 다음에 z에 대한 편미분을 우리가 이제 dz 곱해가지고 디퍼렌셜을 계산을 했었는데 이것을 마치 이 dx, dy, dz라고 하는 것을 x, y, z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 디퍼렌셜들을 모은 거니까 이것을 성분으로 하는 벡터를 생각을 해서 그 벡터를 dr 벡터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현은 이 성분이 d phi dx, d phi dy, d phi dz 이런 성분을 갖는 벡터와 dr 벡터의 내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보아스 책이 이 과정의 순서와 상관없이 지금 그레디언트가 먼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을 때 여기 나온 파일을 x, y, z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한 것들을 성분으로 갖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파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뭐 기호니까 그냥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 파이라는 디퍼렌셜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그레디언트 파이하고 dr 벡터의 내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파이라고 하는 함수가 곡면을 표시하고 그것이 0이 되는 경우였다라면은 지금 경우에는 이 d-phi가 0이 되는 경우겠죠. 그 말은 그레디언트 파이하고 dr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수직이다라는 말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곡면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dr 벡터라는 것을 곡면을 따라가면서 이제 변화를 시켰을 때, 즉 그랬을 때 이 d-phi라는 것이 이제 변함이 없다. 즉 곡면 을 이루는 x, y, z를 관계를 만족을 하면서 이제 변화를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즉 dr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곡면에 접하는 경우, 즉 탄젠셜하다라고 말하는데 곡면을 따라서 약간의 이제 변화, dr이 주어졌을 때 그걸 따라 가지고서는 d파이가 이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 그레디언트 파이라고 하는 것과 dr이라는 것이 수직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이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dr이라는 벡터의 수직이 된다라는 것이 dr을 어느 방향으로 곡면을 따라가든지 항상 수직이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곡면에 수직이 되는 벡터 방향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 좀 길어졌었는데 우리가 어느 한 곡면이 주어졌을 때 수직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gradient phi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크기로 다시 또 나눠주게 되면 노멀 벡터, 크기가 1인 벡터가 될 텐데요. 이 벡터가 바로 지금 이 공면에 수직이 되는 벡터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멀 벡터와 z-방향의 성분, z-방향의 단위 벡터와 노멀 벡터 방향을 취한 것이 바로 코사인 갬마가 된다. 이걸 얻고 싶어서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노멀 벡터를 다시 써주게 되면은 그레디언트 파이에 그 다음에 z 방향 단위 벡터의 그레드 파이 이렇게 이제 내적이 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보게 되면은 그레디언트 파이라고 하는 게 x, y, z 성분이 각기 이렇게 있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지금 수식에 적어 놓은 것처럼 코사인 갬마라는 것은 그레디언트 파이의 분의 z 드리버티브 편미분 한 것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토대로 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반지름이 1인 구가 있는데 그 구의 윗부분이 실린더로 이렇게 커트되는 그 부분의 면적을 계산을 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반지름이 1인 구를 우리가 Z축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XY 면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했을 때 실린더는 보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y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 되는 그런 그래프네요. 그러니까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Z축에서 내려다 봤다고 하니까 그 실린더 안에 포함이 되는 구의 표면, 그 표면적을 구해라 하는 이 빗금친 부분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배웠던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 구의 표면을 표시하는 식을 파이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1이라고 해서 이제 이 면을 표시하는 우리가 공면의 식을 한번 주어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앞서서 계산했던 대로 이제 코사인 갬마를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그레디언트 파이의 죄송합니다. 절대값분의 z 방향의 이 편미분 값이었었죠. 자, 그레드 파이를 계산을 하면은 각기 x, y, z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2x, 2y, 2z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절대값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1이니까 우리가 이걸 다 제곱해서 더하면 4가 되는데 루트를 씌우니까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사인 갬마라는 것을 다시 써보면은 2분의 2z 해서 바로 이제 z라고 표시가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z로 쓰기보다는 코사인 갬마를 xy로 다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루트에 1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면적 a가 어떻게 됐었죠? da라는 것을 이제 적분하는 것인데 코사인 갬마로 나눠줬어야지 되니까 이 식을 다 써주게 되면은 dA 적분이 da가 아니라 dx dy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dA 적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여긴 없었고 다시 써주면은 코사인 갬마의 dx dy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dx dy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갬마가 루트에 1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이런 형태였는데요. 자, 문제는 우리가 적분 구간을 잘 잡아야지 되겠죠. 지금 XY 면으로 해서 이제 표시를 했으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린더 안쪽의 면에 이 면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S였다고 부르면은 S 면적에 대한 적분을 이제 해야지 되는 경우겠죠. 자, 이 S면을 우리가 XY로 바로 표시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꼴로 나왔으니까 이 적분 구간을 한번 우리가 다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x, y를 쓰는 대신에 폴러 코디네이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폴러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이 적분, 빗금친 부분에 대한 적분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거를 쪼개 가지고 여기를 이제 앵글을 세타, 여기 가는 지점을 이제 r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지점의 그래프는 어떻게 이제 표시될까 하는 걸 볼 텐데요. 요 빗금친
부분이 끝나는 요 지점, 그게 이제 실린더가 되고 그 식이 보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y가 0이다. 이런 게 이제 실린더 식이었었는데요.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r제곱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y가 r 사인 세타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써주면은 이제 r은 0이 아니니까 나눠주게 되면은 r은 사인 세타다. 자, 요 재미있는 식에 이제 실린더를 표시하는 요 테두리를 우리가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시했을 때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저기 면적에 대한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R 관점에서 보자면은 0부터 사인 세타까지 적분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모에 나온 1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바로 r제곱이죠. dx dy는 우리가 r dr d세타 이렇게 될 텐데, 자, r에 대한 적분이 0부터 사인 파이고, 그 다음에 앵글 세타를 보게 되면은 0부터 우리가 파이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대칭적이니까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적분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고 2배를 해주게 되면은 이 면적에 대한 적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적분을 우리가 이제 A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적분이 이 면적이 2배의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d세타 적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0에서 사인 세타까지 루트 1 빼기 r 제곱의 dr 적분, 여기 r이 하나 더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뭐 적분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r에 대한 적분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r 제곱에 0에서 사인 세타까지 적분, 바로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계속 해보면은 저걸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 빼기 사인 제곱에서 코사인이 될 텐데, 코사인의 부호는 항상 지금 이 도메인에서는 0부터 2분의 패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코사인이 포지티브라서 스퀘어 루트를 풀어서 바로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더하기 1 해서 이제 d세타 적분이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자, 2배가 있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써주면은 자,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파이 해서 파이 빼기 2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쭉 우리가 예제들을 풀어보았는데요. 이 적분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제로 문제들을 좀 더 많이 풀어보면서 익히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